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삼성전자 혼자서 코스피를 하드캐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비상경영 상황이라고 해외 현법장 9명을 전원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여기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상경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자기네 집안 비상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주담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했는데 그걸로 모자란다고 얘기했잖아. 또 이제 5만 원 초반대를 그래서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현지 법인장들 전부 소환해가지고 비상경영 회의하자 이렇게 불러들였다는 거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거 또 돈 냄새가 좀 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4만 9천 원에서 바닥을 쳤던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 FOMC하고 일본 BOJ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결국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는 뭐 경계감이고 나발이고 지금 거의 그냥 매복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여기서 뭘 얼마나 더 경계한다고 뭐 땅 파고 들어가냐 지금 이런 투심에 따라서 오늘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연준 FOMC 앞두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괜히 이거 잘났다고 돈 냄새 풍기다가는 연준이 줄 것도 안 준다. 지금 이런 투심인데 오늘 우리 K증시의 경우는 앞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나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지금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이소에서 물티슈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런 스탠스죠. 그만큼 우리 한국 주식은 지금 누가 얼만큼을 사도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가 메리트는 어쨌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FOMC를 앞두고 월가는 어차피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제 불쌍한 척을 막 할 거라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간밤에 공개된 11월 소매 판매의 경우 예상치 0.5%보다 높은 0.7%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월가에서는 애써 이걸 모른 척하면서 약간 우참? 막 기분 좋은데 이렇게 표정 관리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소 같았으면은 미국의 그 GDP 70%를 차지하는 소비 판매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럼 이건 당연히 호재고 기업들 실적 전망치도 곧 상향될 거고 그럼 주가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러고 이제 막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지금은 FOMC를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괜히 그렇게 이제 돈 있는 척 하다가 연준이 유동성 사탕을 안 물려줄까봐 그래서 이제 자제를 한 거죠. 11월에 추수감사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는데 어쩌다 한번 잘 나온 거죠, 소매 판매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언제 또 푹 꺼질지 몰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약간 백종원 형님 비슷하지 않았나요? 자, 그 와중에 간밤 테슬라는 또 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바로 하루 만에 갈아치워버렸는데, 와, 이 테슬라는 진짜 거의 코인 무빙이에요, 지금. 일주일간 상승폭이 17%고, 한 달간 42% 올랐고, 또 현재까지 연간 상승률이 93%.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들어서만 주가가 이제 더블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 증시 또 우리 서학개미분들 할 것 없이, 테슬라 불우이웃이라는 말이 또 나돌아다니는데, 지금 테슬라가 없는 사람은 거의 이제 연말연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실상 불우이웃의 신세라는 거죠. 원래 이제 사람이 잘 되면 이제 미담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안 되면 또, 원래부터 싹수가 노랬다는 놈, 저렇게 망할 줄 알았다는 놈 또 이렇게 저주를 하는 사람들도 따라붙기 마련인데,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한때 일론 머스크의 존재를 두고 오너 리스크니 뭐니 하여튼 찝던 사람들도, 요즘은 전부 태비어천가, 일비어천가, 머비어천가를 막 부르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바이든 정권 때, 이제 지난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엄연히 내년 1월 20일까지는 바이든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니까. 하여간, 현재 바이든 정부 4년 내내 테슬라는 어떤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도 이제,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테슬라가 다시 자동차로 치면 윈터 모드 해제되면서 잘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테슬라의 보조금을 적게 주던가 아니면 차별을 했던 게 그 테슬라는 무노조 경영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 FSD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고 메이드 인 테슬라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이제 주정부마다 전부 규제를 막 안 풀어주고 애를 먹였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마침 트럼프 임기 2년 차인 2027년도에 미국 전체로 이 FSD 완성 버전이 탑재된 테슬라가 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FSD의 그 최신 버전
13.2, 13.2 여기에 대해서 업계의 평가는 와 지난 버전 12보다 성능이 500% 개선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인간의 운전 실력 그것도 주변에서 너 운전 좀 치너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대요. 거기다 지금은 이제 얼리 액세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완전히 그 시판은 아니고 그 접근이 허가된 일부 사용자들한테만 이제 공급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 리뷰하는 매거진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검색해가지고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 지상 주차 빌딩이 많잖아요. 위로 이제 빙빙 돌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거기 몇 층에 어느 구역에 가면은 주차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된다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인도에다가 평행 주차를 할 때도 보통 이제 우리가 조수석 뒷바퀴를 이제 그 인도 턱에다 많이 긁어먹잖아요. 이제 그것도 알아서 다 각도 맞춰가지고 피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운전자가 그렇게 턱에 긁으려고 해도 테슬라 자율주행이 안 돼. 그리고 핸들을 잠궈서 더 못 돌리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는 이런 로직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대요. 여기다가 뭐 주가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월가에서 결정한다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워싱턴도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딱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테슬라 그렇다고 뭐 올해 실적 전망치 상향된 것도 아니고 다 하여튼 그 일론 머스크 원툴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워싱턴에서도 일론 머스크한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기 달나라까지 줄을 서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그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 대선 전에는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많이 까고 심지어 바이든까지도 직접 일론 머스크는 뭐 불법 체류자 출신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서류 미비 이민자로 미국에 들어왔다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로 메시지 보내고 만나자고 문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외신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민주당 인사들을 까발렸는데 로 칸나 라는 사람은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그렇게 밤마다 일론 머스크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 존 페러맨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 그 아이언맨 영화에 나온 토니 스타크라고 이제 와서 또 찬양을 한대요. 그다음에 그 조 샤피로 있죠.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 양반은 제발 우리 펜실베니아에 한 번만 놀러 오라고. 그럼 내가 그 소위 말하는 풀코스를 모시겠다고 지금. 제발 나랑 여기 와서 사진 한 장만 찍자고 좀 애원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다 그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될 연방정부효율성위원회 도지 이거에 이제 잘 보이려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문정부 출범 직전에 거의 공수처급 그 정도 이제 권력기관으로 워싱턴에서 지금 미리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도 그 예산안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네 지역구에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예산 많이 끌어다가 자기 지역구에 이제 뿌리면은 당연히 지지율 올라가는 거고 다음번에 재선할 확률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율성위원회 도지에서 심지어 그 미국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하는 IRS, 우리로 치면 이제 국세청까지 감사 대상에 넣겠다고 했을 정도니까 뭐 주정부에서 우리로 치면은 지자체 예산 뭐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딴 거 다 그냥 칼질해버릴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죠. 그럼 이제 미국은 안 그래도 수시로 부채 한도 상향을 해가지고 그 셧다운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계산서를 일일이 다 뜯어보고 이거 날리고 이거 빼고 요거 줄이고 이렇게 막 빨간펜 선생님 역할을 맡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야 네 돈도 아닌데 좀 쏴라 좀 이런 식으로 누가 거기다가 나댈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여간 미국 놈들도 진짜 앞면 바꾸는 거 빛의 속도로 빠른 건 진짜 알아줘야 돼. 작년에 그 한 11월 말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당시 이제 그 어떤 반유태계 인사가 트위터에다가 유태인 우월주의야말로 또 다른 인종차별이라는 식으로 이제 글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다가 그때 거의 뭐 나치 뭐 파시스트 막 이렇게 몰려가지고 일단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 기업에서 트위터의 광고 다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럽연합으로까지 번져가지고 거기서도 일론 머스크가 반유태주의자라고 뭐 유럽연합 차원에서 테슬라 제재 막 트위터 제재 고려한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도 막 완전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기 그 아우슈비츠 기념관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도계자 받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만나가지고 돈도 쥐어주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불과 1년도 안 된 일인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정말 비선 실세는 안 드러나야 비선 실세인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뭐
버선발로 달려나서 버선 실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데다가 또 가상화폐 패권까지 이제 차지해버리니까 그 유태인들이 슬그머니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남이냐고 말이야. 당신도 남아공 출신인데 우리처럼 서로 그 핍박받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줘야지 이러고 이제 또 비비적거리고 있단 말이죠. 참 그 와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또 그 피해자가 언제 다시 가해자가 될지 모르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원수지게 되는 게 제일 불행하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 히틀러 홀로코스트 때 IBM의 인공지능 기초기술이 활용됐는데 그거에 또 한을 품은 유태인들이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기술까지 지금 막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안 국회 가결 후에 누군가는 정말 성취감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좌절하고 또 그 탄핵당한 대통령한테 무슨 측은지심으로 다 빙의 돼가지고 막 그 대통령실 앞에 화환 보내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것도 다 민주주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지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가피해자로 또 갈리고 있냐면은 그 탄핵에 동조했던 연예인들 그리고 뭐 여의도 탄핵 집회에 나가서 인증샷 올리고 인터뷰하고 그랬던 민간인들까지 전부 지금 반대 진영에서 미국 CIA랑 일본 외무성에 신고 제보를 막 지금 러쉬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영문이냐? 제가 그 당시 이제 1차 탄핵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바로 그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문구 있죠. 읽어드릴게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거 진짜 큰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당시에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었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박 2일 후에 바로 그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유감보다는 조금 높은 수위인데 그렇다고 뭐 경고까지는 좀 그렇죠. 뭐 이거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지적질 같은 게 바로 미국에서 나왔죠. 특히 이제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하고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이 말은 곧 한미일 공조를 뜻하는 건데 심지어 이걸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촉발시켰다? 이게 바로 그 북한에서 6.25 북침설 주장하는 근거하고 이게 왠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좋아요. 그런 주장도 다 민주주의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치고. 근데 이게 도대체 대통령 탄핵 사유에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인터뷰도 막 실렸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도대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라는 게 뭔 의미냐. 그럼 반일 외교는 기이한 게 아니고 그건 정상이냐. 이렇게 이제 또 따지고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립 골드버그 현 주한 미국 대사가 이걸 민주당 측에다 직접 무슨 의미냐고 저 탄핵안에 도대체 왜 저런 문구가 들어가냐 이렇게 직접 뭐 문의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일정도 일방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취소해버렸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2차 탄핵안에는 이 문구가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생색정보통이 아니라 제발 제 얘기를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씌워서 그렇게 감정적인 잣대로 판단을 좀 하지 마세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뭐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그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 그 탄핵 집회 때 그 선결제 바람을 일으켰던 그 가수 아이유부터 뭐 박찬욱 감독, 이승환 형님, 거기다 이제 오징어 게임 감독도 아니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300억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미일 공조를 지키려는 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동조를 했다. 이제 앞으로 넷플릭스는 이런 사람하고 재계약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저격 중이고 또 이제 아이유의 경우는 남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반미주의자 동생이라고 또 멍석마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자우림은 또 일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홍보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시끄러워졌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사실 저번에 그 자우림의 김유나가 뭐 리드 보컬 겸 리더잖아요. 근데 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때 뭐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이제 이 시국에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전부 여기서 뭐 싸들고 갈 거냐. 거기서 방사능 오염된 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냐. 이걸로 이제 또 시비에 걸려가지고 이 김유나를 이제 반일주의자니까 일본 입국 금지 시키라고 그걸 이제 외무성에 신고했다는 인증의 제보에 또
일본 외무성보다는 그 일본 내 극우 혐한 단체에다가 제보를 해서 콘서트를 깽판치게 만들어라 이러고 지금 있어요. 아니 그럼 만약에 일본 콘서트 앞두고 그 김윤아 씨가 입국이 거부되면 그 콘서트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 콘서트가 엎어지면 그 위약금 아니 우리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누구 돈이냐를 떠나서 이게 국부 유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주변에 일반인들 그 인스타랑 페이스북 싹 다 뒤져가지고 그 탄핵 집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 전부 캡처해가지고 미국 CIA의 반미주의자라고 신고하고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은 지난 그 트럼프 연설 도중에 그 총 맞았을 때 있잖아요. 그 사건 때 그 영상 밑에다가 뭐 아깝네 어쩌네 그런 댓글까지 전부 캡처해가지고 신고 때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신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고 방법도 공유하고 뭐 서로 내가 통역 도와준다고 하고 지금 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근거로 갖다 붙이는 게 바로 그놈의 1차 탄핵안 문구야. 북중러 적대시 일본 중심의 외교 거기 반대한 사람이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미국은 그 대사관 차원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단체 활동을 했거나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SNS 뭐 글을 쓰거나 공유한 사람에게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요. 이건 제가 직접 그 미국 전자비자 그 이스타 어플라이 할 때 보니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아이디를 적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 유튜브는 물론이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텀블러, 심지어 웨이보까지 한 20개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하버드대 합격생이 자기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반미주의 포스팅을 올린 사람이 있었다는 그 이유로 미국 입국과 동시에 추방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이 학생을 검증해서 훌륭한 학생이라고 입학 허가서까지 발행을 했는데 왜 이민국에서 추방시키냐. 이거는 하버드에 대한 존중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구제가 안 됐고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마침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였고 지금 그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야말로 또 찬스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신고 릴레이의 인증까지 지금 인터넷에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국인이 뭐 반일주의자라고 입국을 거절한 사례는 없지만 그 이승철 형님의 경우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모른다.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서 막 고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부의 불만을 해소시킬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갑자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본 입국하는 그 2030 여성들한테 뭐 유흥업소 일하러 왔냐 이런 그 좀 인격 모독식의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거기다가 뭐 한미일 공조에 반대하는 그런 반미 반일주의자라고 이게 일본 외무성의 신고까지 접수되면 진짜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서 일본 여행을 못 간다?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들도 뭐 윤석열 탄핵 동조했다고 그 자식들까지 미국 유학에 제한이 걸린다? 이거야말로 예전으로 치면 거의 가택연금에 준하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조치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면 그게 유럽의 뭐 영푸독 심지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요. 하여간 이게 다 그놈의 정치인 놈들 때문이라고. 하여간 그 문구는 반드시 문제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막 진짜 난리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말 감정에 치우친 병신 같은 문구를 거기 쳐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분탕에 분열에 민폐까지 지금 끼치게 됐다고 지금. 그래서 제발 우리끼리 분열되고 공격하는 일만은 막자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왜 나를 욕하고 메일 보내고 죽이겠다고 나를 협박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로 정말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게 그 2030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는 임종석, 윤미향 자식들 지금 다 미국 유학 중인데 당장 추방 조치하라고 CIA에 제보했다 그런 뭐 인증은 물론이고 참 그리고 이승철 형님 관련해서는 그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이제 본인이 그 광복절에 독도 콘서트 한번 했다가 그 뒤로 이제 일본에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승철의 마약 전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진짜로 독도 콘서트 때문인지 이걸 이제 일본 외무성에다가 확실히 밝혀달라고 또 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그 정부에서 마약 전과 때문에 입국 거부한 건데 이걸 독도 콘서트 때문이라고 이승철 형님이 고의적으로 일본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만약에 물고 늘어지면은 그 직계 가족들 일본 입국도 거부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진짜 우리 그 구한 말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서던 그 상황의 4차 산업혁명 버전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니까 또
진보 진영에서는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나간 인간들을 또 중국 대사관에 제보한다고 난리인데, 아니 이거는 지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차 탄핵안 북중러 적대시 그 문구가 이제 2차 탄핵안에서는 싹 빠지고 나니까 또 중국 측에서 그거 왜 뺐냐고 문의가 들어왔다는 이건데, 아니 솔직히 뭐 반중, 친중, 반미, 친미 다 떠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너 중국의 입국 금지가 낫냐 아니면 미국이랑 일본에 못 들어가는 게 낫냐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99% 정해져 있다고. 나한테도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나도 대답은 명확해. 그러니까 평생을 반미주의, 미군 철수, 자주통일, 자주국방 뭐 정말 그렇게 종교처럼 믿고 따랐던 그런 인간들도 전부 내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이게 좀 정상인가요? 나는 진짜 그 전대협 운동권 형님들 자식들 중에서 중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사람은 나는 단 한 명도 진짜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건 심지어 중국도 뭐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거기 구성원 9명 중에서 5명이 자녀나 손주를 미국에 유학 보냈다는 그 통계가 있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러나 반갑습니다. 계엄 탄핵의 그 후폭풍이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번 기회에 돈방석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정치 테마주의 주주보다는 특수관계인들. 이제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 김동연 테마주 이런 종목들 막 상한가 가고 막 주가 급등한 틈을 타서 그 대주주는 이제 아니고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수십억 대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원래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대주주나 이제 회사 임원은 주식 매매를 할 경우에 30일 내에 증선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주주의 친인척은 사전 공시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하여간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뭐 한번 주가 급등하거나 상한가 쳤다 그럼 바로 그냥 냅다 장중에 팔아치우면서 수익 챙기는 거고, 그걸 이제 받아 먹은 개미들만 또 이제 뱉어지는 거죠 뭐. 아니 이런데도 뭐 주식을 사는 게 그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뭐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사서 모아가는 거라고? 아니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주주의 친척들이 저렇게 주가 오를 때마다 팔아먹는데 뭘 사 모아, 모으기는 뭐 폐지 모으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그럼 바로 내일 대형 불확실성의 쌍두마차가 우리 앞에 달려오는데, 저는 진짜로 내일만 잘 넘기면 우리에게 산타를 이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동성, 이게 정말 주식시장의 만병통치약인데 뭐 조물주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밀물 때는 정말 초보 낚시꾼도 얼마든지 고기 잡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다들 내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잖아. 근데 반대로 유동성 썰물에서는 제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도 고기 낚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BOJ는 원래 금리 인상을 하려던 걸 트럼프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일단 금리 동결과 함께 관망 모드를 채택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엔캐리 유동성 차원에서 뭐 좋고, 그 다음에 연준은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9%니까 역시 이제 유동성의 밀물이긴 한데, 문제는 12월 FOMC 연준 금리 인하는 뭐 그래봤자 이제 바로 이제 내일인데, 그 월급날 전에 미리 카드로 다 써버린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이제 뭐 선반영이 당연하다고 보고, 정작 뭐 월급날은 바로 그 카드값 빠져나가 버리면은 정작 돈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다음 달 보너스나 아니면 내년 연초에 뭐 상여금 들어올 거 없나, 이제 이런 게 추가가 돼야 진짜 기뻐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번에 들어올 돈은 다 카드로 썼기 때문에 들어와봤자 본전이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연자랄 월스트리트 저널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에게 이제 슬그머니 이제 도발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연준이 예정된 금리 인하는 단행을 할 거다. 근데 이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고마워할 사람이 없고 그냥 당연하게 내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돌려받듯이 그렇게 반응할 거고, 대신에 중요한 건 내년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어갈 거냐 이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번 연속 금리 인하 해준 걸로 일단 만족을 해라. 대신에 내년에는 마침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이고 그로부터 바로 일주일 후에 또 연준 1월 FOMC가 열리는데, 우리는 그때는 추가 금리 인하 못 해준다. 왜냐면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돌발 행동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1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걸 밝혀버리면 트럼프한테 그 수가 말려 들어가는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라? 연준 이 새끼들이 나한테 지금 거기다가 취임식 앞두고 지금 반항을 해? 지금 일본 BOJ 그 엔캐리 3경원을 몰고 다니는 걔네들도
원래 12월에 금리 올리려다가 나를 의식해서 그걸 내년 1월로 미루고 내 취임식에 최대한 잡음이 없게 한다고 지금 납작 엎드렸는데 감히 제롬 파월 니까짓 게 나를 지금 핑계로 내년에는 금리 동결을 시사해? 진짜 네 이름대로 파월 월남으로 파병 가고 싶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은근히 좀 약간 이거 이간질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행정명령으로 뭘 채택할지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뭐 선택지를 크게 두 가지로 좁혀놓은 게 불법 이민자 추방 아니면 대중국 관세 50%짜리 매운맛 이렇게 이제 둘 중 하나를 놓고 지금 관측하는데 이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트럼프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 주로 이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데 저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 그 사람들이 주로 맡고 있는 이제 뭐 3D 내지는 어떤 단수 노무직 혹은 비숙련공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왕창 빠지면 구인과 구직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직자는 공급이 줄고 구인은 수요가 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중국 관세 50% 때리면 그게 이제 바로 미국 수입 물가 상승으로 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파월의 그야말로 파월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월가에서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나면 주주들은 누가 이기든 간에 무조건 주가는 오른다고 다 좋아하듯이 이런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에 대해서 월가는 반기고 반면에 워싱턴은 아니 관세 인상이랑 금리 인하가 이게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양립 가능한 명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글쎄 뭐 일종의 음식 밸런스, 음식 궁합 이제 이런 차원에서 삼겹살을 이제 보통 쌈에다가 이제 채소를 넣고 이제 싸서 쌈밥으로 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지금 트럼프가 바라는 거는 삼겹살을 베이컨으로 싸가지고 또 그거를 퐁듀처럼 치즈까지 찍어서 먹는다. 그러면서 또 살은 찌면 안 되고 거기다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 내가 용서 못한다고 협박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맛은 있겠다 진짜. 그런 어떤 극도의 느끼함, 어설프게 느끼한 거는 자꾸 김치 생각나고 막 국물 생각나고 그러지만 진짜 극도의 느끼함은 이게 또 예. 자, 내일은 우리가 눈 뜨자마자 연준 FOMC 그리고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일본 BOJ 금리 결정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랑 내일 뉴스는 이런 A급 태풍이 지나간 뒤에 내용을 확실하게 보강해서 내일 평화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엄동설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뜨뜻하게 쉬시면서, 정말 저는 전기장판 발명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평화상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혼자 사는 저 같은 독거노인한테는 전기장판만한 진짜 없어. 하여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